번째 경기 사우디 대 중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전 경기 북한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이라크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다. 공격수 살레흐 바르나위가 퇴장을 당했고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이라크가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북한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며 2승 1패 비조일이 성적으로 8강에 진출한 상황.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사우즈베키스탄, 일본과 함께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팀이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이며 쉽게 돌파를 당하지 않는 수비수들의 1대1 개인 능력과 커버 플레이가 특히 좋았던 모습. 공격에서는 예선 득점 1위를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D조 1위로 이끈 알카이발이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다. 중국은 직전 경기 호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했다.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승을 차지한 1085년 영광의 재현을 꿈꾸고 있고 호주에게 1대2 패배를 당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상대로 5대2 승리, 첫 경기 카타르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하며 8강에 올라왔다. 이번 대표팀은 파괴력이 있는 스트라이커 자원에 마땅치 않다는 평가였지만 이전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주펑이를 비롯해서 마오 웨이지, 왕 위동, 쿠이지엔, 리우 청이 리우 챙유가 골을 기록했고 선수비 이후 빠른 역습을 통해서 상대 골문을 노리는 전략 전술이 완성도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산둥 타이산비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숑천이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노리는 전술이 위협적이었다. 중국은 홈 어드밴티지의 유리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예선 최종전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선 최종전까지 전력을 다했던 상황. 두 번째 경기 호주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주는 직전 경기 중국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다. 매경기 1골씩을 실점했지만 10골을 기록하는 화력쇼를 선보이며 8강에 올라왔다. 소속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에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루카 요바노비치와 팀 전력의 핵심 토리가 2골씩을 기록하는 가운데 바돌라토, 보스냐크, 베니도, 메메치, 이고스티고 골을 기록했고 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자원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녔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진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선수들로 채웠다. 이라크는 직전 경기 요르단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1대0 승리를 기록했다. 피지컬이 뛰어난 아이맨 루아이가 위력적인 돌파를 선보였고 예선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팀의 1위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팀의 주장 아모리 파이살이 본선 무대에서 골도 기록한 상황. 빠르고 강력한 공격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스타일을 보여줬으며 도움을 기록한 미드필더 카라르 자아파르의 측면 크로스도 위력이 있었다. 다만 하이더 하마드 아베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 선전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최근 U-20 아시안컵에서는 본선 8회 진출해서 6차례 8강에 진입하면서 우승권 전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예선 통과는 가볍게 했던 호주가 7번째 8강에 올라왔다. 지난 대회들보다 업그레이드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고르게 골맛을 봤다. 하지만 8강에만 올라오면 힘을 쓰지 못했던 호주 축구의 징크스가 걱정이 되며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 역시 불안 요소가 된다. 이변 가능성을 노려야 하는 요주의 경기다. 세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하며 선두인 리버풀과의 격차를 좁혔다.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며 전반 무득점에 그쳤는데 후반 교체로 들어온 스페인 국대 미드필더 메리노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수스와 부카요 사카 등 기존 부상자에 이어 하베르츠와 마티넬리까지 공격 자원만 4명이 빠진 상황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웨스트햄은 2시즌 전 유럽 대항전 우승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잔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풀럼을 잡으며 분위기 반등을 노렸지만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 보인이 돌아와 최전방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안토니오와 필크루그, 서머빌 등 핵심 로테이션 공격수 3명이 결장 중이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지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아스날은 주축 공격수 4명의 이탈 속에도 메리노와 웨데고르, 데클란 라이스 등 강력한 중원이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다. 홈에 이점도 있는 경기다. 그러나 수책과 파케타, 알바레즈와 워드프라우스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웨스트햄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스털링과 트로사르 외에 확실한 공격 자원이 없는 아스날 상대로 웨스트햄이 중요한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리버풀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사셈을 제압하며 5위로 올라갔다. 첼시와 맨시티 등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챔스권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이성 공격수인 클루이베르트가 팀을 워낙 잘 이끌고 있기에 업앤다운 없이 계속 질주 중이다. 오우타와라와 세메뉴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 크리스티는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진 못했다. 그래도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으로 이제 잔류권 안착을 위한 결과를 노린다. 황희찬이 부상을 당하며 2주 정도 빠졌고 주전 스트라이커인 나르센의 결장이 있지만 쿠냐를 중심으로 사라비아와 게데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주앙 고메스의 중원 경기력이 확실하게 올라왔다. 본머스의 승리를 본다. 울버햄튼도 최근 경기력이 나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팀을 상대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클루이베르트를 중심으로 11개의 세메뉴가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크리스티의 중원 가담이 있을 본머스가 승리할 것이다. 5번째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연승에 성공하며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메뉴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뉴캐슬과 노팅엄 등 상위권 팀들을 연파했다. 커리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워비를 비롯해 스미스로우와 트라오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히메네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고 카스타뉴가 오버래핑으로 상대 측면을 허물었다. 팰리스는 홈연패와 달리 웨스트햄과 메뉴 등을 상대로 원정 3연승을 기록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그러나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삼은 팀이기에 지금의 순위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마테타가 최전방에서 좋은 피지컬로 상대 수비와 경합하며 2선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득점도 만들었고 9회2의 수비 라인 지위도 안정적이기에 이제 더 높은 순위를 노린다. 접전을 본다. 이워비와 히메네스, 트라오레의 스리톱을 가동할 풀럼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베르게와 루키치 등 점유율 우위를 가져갈 중원 조합도 있다. 그러나 구에이와 라크루아 등이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저지할 것이고 레르마가 중원에서 힘겨루기를 할 팰리스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빌라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 리암 델랍의 골로 승점 3점을 노렸는데 1점을 따냈다. 그러나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튀앙제브가 퇴장당했기에 이번 홈경기에 빠지는 악재가 생겼다. 다라오세이가 수비 라인을 지휘해야 하는데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래도 홈에 2점이 있고 토트넘 상대로는 전반기에 좋은 경기를 했기에 시즌 수입을 노린다. 토트넘은 매우 중요한 경기였던 메뉴전에서 전반 초반 터진 메디슨의 골로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포스테코글루의 거치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기에 승리가 간절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수비진의 주리탈로 인해 팀이 영입한 케빈 단소가 센터백으로 나서 베테랑 벤 데이비스와 함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마티스텔이 솔랑케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가 전반기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한 건 사실이다. 또 토트넘은 부상자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다. 그러나 메뉴전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고 테레 가세 효과가 큰 토트넘이기에 홈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메디슨과 파페사르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손흥민과 테리 헐거운 홈팀 수비를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 원정팀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